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신보험 증권 한번 펴보세요. 자,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죠. 맨 윗줄이 주계약이고요. 그 밑으로는 다 특약들이에요. 이 종신보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종신보험의 보장적인 측면을 알아야 되고요. 재무적 측면을 알아야 돼요. 이 재무적 측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걸 잘 모르시면 내 보험이 얼만큼 좋은 보험인지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좀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보험을 오래된 보험들을 이렇게 해약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누가 좀 옮겨달라 그러면 옮겨주고 또 보험료 부담에 따라서 뭐 실손보험 하나로 대체하고 이러한 일들을 어, 발생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이렇게 특약으로 나뉘죠. 주계약에는 이렇게 한 줄 종신 이렇게 돼 있고요. 특약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래서 주계약 보험료로 24만 9천 원을 내고 특약 보험료로는 11만 3천 원을 내서 토탈 36만 2,200원을 내요. 그러니까 고객분이 36만 2,200원을 내면 특약 보험료로 24만 주계약으로 24만 9천 원 썼고요. 특약으로 11만 3천 원 썼어요. 근데 주계약을 종신보험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변액보험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보장은 둘 다 똑같고요. 근데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요. 변액보험이. 그래서 변액보험은 32만 6천 원, 약 한 3만 8천 원 정도 이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특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에요. 제도성 특약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도성 특약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여명급부하고 실버널싱케어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종신보험이 사망 후에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고객님들 흔히 얘기하신 나 죽어서 뭐해? 나 살았을 때 많이 받고 싶어. 이러한 경우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사망 전에 지급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볼까요? 고도장애. 이제 이거는 장애율이 8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또 두 눈이 실명이 됐다. 이런 경우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 사망으로 판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또 여명급부. 여명급부는 이제 그 자녀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제 주계약 보험금의 50%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 이제 말기면 의사들이 보통 6개월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니라도 치료를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기타 특약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받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좋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실버 널싱 케어 특약은 뭐냐 이런 거예요. 보험을 다 내고 이제 우리가 노후 생활을 즐기다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치매가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가족들 중에 자녀분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종신보험 주계약을 갖고 있으면 그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을 받아서 간병비 같은 데다가 쓰게 되겠죠. 이 경우는 자 특약들이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금이 나오지만 이 경우는 집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성 특약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종신보험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라는 걸 이제 좀 알아봤고요.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 제도성 특약의 효과 때문에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전체 보험료 중에 이제 재무적으로 볼게요. 주계약에 소요된 금액은 24만 9천 원이고요. 특약에 소요된 금액은 11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68%대 32%가 쓰이네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8년 5월 기준은 이런데 2010년도 5월 기준은 이 비율이 좀 적어요. 이 주계약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이 특약 비율이 낮으면 좋은 이유는 이제 이 보험을 재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보유하고 있는 보험들을 혹시 해지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어, 이 특약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만류하고 싶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정액형 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납입 기간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보장을 이렇게 받는 건데, 갱신형 보험,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에는 저 갱신형 보험료들이 쓰이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보장 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계속 상승을 해서 보장 기간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를 내포하냐면 소득이 끊긴 은퇴 이후에도 누군가가 보험료를 계속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 실손보험들이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가입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이 갱신형 보험으로 기타 정액형 보험들, 특히 주계약을 대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보험이 없는 상태를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 특약보험료는 그리고 아까 저렴하면 좋다는 게 뭐냐면 해약 환급금이 보장 기간이 끝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보험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과거의 보험들은 이 정액형 보험료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약을 많이 만류하는 거고요. 반면에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소요된 보험, 그 보험료 68%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납입 기간까지 내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고요. 해약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보험료를 통과해서 사망보험금까지 해약 환급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약 환급금 갖고 연금 전환 기능을 쓰는 거고요. 이 사망보험금 갖고 실버 널싱 케어 보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 중에 나는 사망보험금을 좀 올려보고 싶어요. 지금은 괜찮지 충분한데 나중에 가면 인플레이션으로 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 좀 사망보험금이 좀 올라가는 게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변액보험이에요. 변액보험은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사망보험금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확정보험에 이 사망보험금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안 좋다면 해약환급금이 제로가 돼서 연금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운영해 본 결과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나는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면 변액보험이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해약환급이 제로가 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깬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도 깨는 시점에 확정된 해약 환급금보다 투자 수익률로 이루어진 변액보험의 환급금이 적을 때 그 케이스에서는 손해예요.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어,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이 해약 환급금을 넘어간다면 나쁠 건 없죠. 이렇게 변액보험 주계약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종신보험을 도대체 왜 이 주계약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가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이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울타리를 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가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번 돈을 이쪽 통으로 흘려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명수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겠죠. 문제가 생기면 돈이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이걸 막겠다고 보험료를 내서 이런 경우 이 부분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험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특약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망에 이르기 전 여명 상태예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 경우가 일어나면 이쪽으로 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서 연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이 경우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때도 실손보험 하나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진단비 좀 들어놨다고 그걸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경우는 안 일어난다고 믿겠습니까? 자,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고도장애 상태, 여명급부 상태에 빠지면 가족의 심리적 고통은 유사할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고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이때는 기존 수입,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수입이 상실돼 있어요. 근데 쓰는 돈도 없어요. 이제 본인 장례비 정도 지출하고 나면 가족들이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요. 이쪽에는. 그런데 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이때 기존 수입 없는 데다가 이제 가족들은 본인을 위해서 의료 지출을 해야 돼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크죠. 이때를 대비해서 주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사망 후에도 나오지만 사망 전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사망보험금인데 용도가 달라요. 이때는 정말 가족들의 생계에 필요한 돈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 돈보다는 본인 의료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했을 때 대체로 아직까지 본인 의료비로 충당하는 분들이 꽤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보험의 용도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다 안전한 통을 하나 만들어서 보험료를 좀 내고요.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놔야죠. 선취자산인. 그리고 이 돈은 아바타가 지키고 있다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돈을 흘려서 가족들이 변함없이 경제적 고통 없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험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사망보장을 정기특약으로 준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사망보험 1억을 준비할 동안 보험료는 이렇게 내요. 372만원 10년, 20년을 내면 744만원을 내요. 근데 이에 따르는 해약환급금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50세까지 108만 6천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60세가 돼서 보장기간이 끝나면 744만원의 보험료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경과되어 있는 정기특약들은 가급적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372만원 냈고 108만원은 해약환급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소멸됐네요. 그런데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면 사망보장은 가져갈 수 있으나 이 보험료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입이 좀 작았을 때는 보장금액을 위해서 정기특약을 드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기특약들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1억을 24만 9천을 내요. 정기특약 보험료 부담 굉장히 비싸죠. 자, 사망보험금 1억이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총 총 5,976만 원이 소요가 돼요. 60세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원금을 도달하지 않지만 나중에 해약환급금이 계속 상승을 해서 사망보험까지 이르러요. 근데 이 계약도 2000 지금 18년 기준인데 예를 들어 같은 보험을 2008년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요. 자, 보험료는 4,824만원만 내면 돼요. 벌써 한 1,100만원 정도가 저렴하죠. 10년 차이에서. 그리고 근데 해약환급금은 9,600만원. 거의 같게 되죠. 그렇게 되니 오래된 종신보험도 굉장히 유리한 보험이구나. 그리고 저런 것들은 지금의 저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참고 견디시면 꼭 사망보험금 사망하고 받니, 사망 전에 내가 받니, 이거 두 개 다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라면 오래 사시면 목돈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니까 이 경우에 이 케이스를 못 견디고 여기서 해약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보험을 그 변액보험으로 준비했을 때의 케이스예요. 40세 남자고 20년 납을 내나 60세 납을 내나 기간 같아요. 보험료 아까 변액보험 좀 저렴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나 볼게요. 2010년 5월 달에 40세 남자가 계약을 했어요. 보험료는 이렇게 내요. 60세까지 4,800만 원을 내고요. 환급금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이렇게 변동이 돼요.
그런데 변액보험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확정보험보다 조금 저렴하게 준비가 되죠. 여기. 그런데 해약환급금은 이제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 수익이 0%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올라가다 해약환급금이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재무적으로는 보험료는 좀 저렴하나 여기는 이만큼의 해약환급금이 있고 여기는 없으니 확정보험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2010년도 금융감독원 예시 수익률은 8%였어요. 그럼 8%로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안정적인 해약환급금을 획득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계약을 종신보험으로 할 거냐 변액보험으로 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보험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또 메리트가 있냐면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할 때 만약에 젊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없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이 돈을 노후에 이쪽으로 흘려보내서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보험의 역할들은 이런 아이들이 양육시키는 시점, 교육시켜야 되는 시점에 나의 위험을 커버하고 이것들이 다 되고 안정적으로 살았다면 노후에 이 돈은 젊은 날 모아놨던 하나의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계약에 있는 종신보험의 가입 목적 그리고 이 종신보험의 재무적인 측면의 해약환급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요 특약에 있는 암특약, 수술특약, 입원특약, 특정 질병 진단 특약들이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어 있는 이 보험료들은 어떠한 추세를 따라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너 하나만 있어주면 나는 행복해 세상에 세상에 가장 빛나는 사람 하늘이 준 오직 한 사람 밤하늘의 별이 우릴 비추고 집으로 가는 길은 참 아쉽기만 해 좁은 골목길에 너와 내가 입맞춤하면 별들도 웃곤 해 사랑해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너 하나만 있어주면 나는 행복해 세상에 세상에 가장 빛나는 사람 하늘이 준 오직 한 사람 내 주머니 속에 널 넣어두고 보고 싶을